그녀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고대 그리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사실상 마지막 파라오였던 클레오파트라를 두고 한 말인데요. 특히 여성의 아름다움을 논할 때는 그녀를 빼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보통 프톨레마이오스 왕가에서 여자 통치자들은 클레오파트라, 베레니케, 아르시노에라는 이름을 돌려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의 정확한 호칭은 클레오파트라 7세인데요. 오늘은 백인인지 흑인인지 인종 논란부터 기이한 그녀의 죽음까지 항상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물탱이! 기원전 51년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나자 이집트의 당시 전통인 근친혼에 따라 클레오파트라는 자신보다 18살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하여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정세는 좋지 못해 거의 망국으로 가는 수준이었는데요. 선대 왕대부터 주변의 여러 나라와 전투로 인해 영토를 빼앗기면서 민생이 많이 어려워졌고 내부적으로도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부정부패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망하는 건 기정사실이었죠. 이런 이집트를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로마 제국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로마와 동맹을 맺은 이집트는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계속적인 도움을 받는 이집트에 대한 로마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고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허울뿐이 왕조가 되어버리죠. 그 후 이집트는 사실상 로마의 속국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거기에 더해 토착 세력인 이집트인들의 반란, 지배층 내에서도 암투와 내분이 난무한 시대였는데요. 이 시기에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 결혼을 통해서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가 됩니다. 하지만 어린 남편이 성에 찰 일이 없던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정치적으로 배제하려는 욕심을 부리다 권력 싸움에서 패하고 지방으로 쫓겨나게 되죠. 과연 그녀는 이대로 포기했을까요? 그랬다면 역사의 길이 남을 클레오파트라가 아니겠죠. 예쁜 게 무기지. 그러던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원전 47년 이집트를 방문한 로마의 최고 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만남으로 클레오파트라는 재기의 발판을 얻게 되는데요. 카이사르는 자신의 부하 폼페이우스가 프톨레마이오스 3세에게 암살된 것을 핑계삼아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로마 최고의 권력자를 유혹하게 되죠. 이때 이들의 나이는 카이사르는 50대, 클레오파트라는 20대로 야사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융단을 선물 받았는데 그 융단을 풀어보니 아내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들은 연인 사이가 되었고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남동생이자 남편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몰아내게 되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시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막내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재혼하여 그를 명목상의 공동 통치자로 세운 뒤 또다시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이젠 진짜 클레오파트라의 세상이 되었을까요? 이후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고 카이사르를 따라 국빈 자격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등 로마와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뿐.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이후 3년 뒤인 기원전 44년 카이사르가 갑작스럽게 암살되었기 때문이었죠. 이때 카이사르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막내 남동생이자 남편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4세마저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급히 돌아가 자신의 아들인 카이사리온을 공동 통치자인 프톨레마이오스 15세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카이사르를 믿고 따랐던 이들과 함께 복수를 다짐했지만 실패로 끝이 나게 되죠. 그 결과 클레오파트라의 권력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이번에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요? 기회는 그녀의 편? 하지만 기회는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로마의 새로운 권력자로 떠오르던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에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집트의 큰손 클레오파트라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지게 되죠.
클레오파트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미모를 무기 삼아 다시 한번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안토니우스를 유혹했는데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되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를 유혹한 클레오파트라의 미모가 정말 대단하긴 했나 봅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가 그녀의 아름다움 말고도 또 다른 이유로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집트는 자원이 많아 재정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여러 주변국의 침략으로 군사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 로마와 같은 대규모 군사가 필요했을 시기였고, 로마 또한 많은 군사를 운영하기 위해 풍족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만남은 서로의 목적에 부합해 가능했지 않나 보고 있죠. 하지만 당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상당히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의 관계를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유언장에서 자신의 아들 카이사리온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죠. 이와 달리 안토니우스는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당시 로마에서 자신과 권력을 나눠 갖고 있던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소 옥타비아와 이혼을 했고, 또 유언장에서는 로마가 아닌 클레오파트라가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묻어달라고 했을 정도로 그녀에게 진심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옥타비아누스와 관계가 틀어진 안토니우스는 로마에서 더욱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 침공을 선포하자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맞섰으나 패배하고 간신히 따로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헛소문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크게 상실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녀 또한 그를 많이 사랑했던 것일까요? 클레오파트라 또한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얼마 뒤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답게 코브라가 자신을 물게 하여 자살했다는 설, 음독 자살설, 안토니우스와 동반 자살을 했다는 설, 옥타비아누스가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했다는 설 등 다양한 소문들이 난무하면서 죽음마저도 많은 이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죠. 스물탱이! 그녀는 이집트 최후의 파라오이자 아름다움 하면 클레오파트라로 정의될 만큼 고대 이집트의 여성 중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인데요.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진짜 매력은 외모가 아닌 그녀의 뛰어난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주변국의 침략 속에서도 그녀의 뛰어난 지략 덕분에 로마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집트를 지켜낼 수 있었죠. 그녀가 죽은 지 2000년이 넘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야말로 다른 어떤 남자 영웅보다도 더 멋진 여성 영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